건축물 쪽에서 시험 나올 때 여러분들이 지금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거는 이제 다 구분해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있어요. 지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말 나오죠. 등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얘들도 포함해요. 이런 거 설치하려면 증축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 주의해 놓고 가지정된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안 하지요. 지정된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안 하지만 가지정 문화재는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지요. 그러면 지정문화재, 가지정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플러스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또는 급유, 급수, 급탄 설비 나오면 역시 똑같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주택 말고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 얘들은 합쳐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은 몇 개 층 이하로 지으라고. 자,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다세대는 660 이하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 자, 공동주택은 건축법은 종류 몇 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단독주택도 4개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자, 다중주택은 없네. 다중주택은 3가지 요건 다 갖춰야 되죠. 다중주택이라 하면 이렇게. 자, 첫째. 자, 332째, 3층, 셋째, 이러지 말고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고 둘째,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가로치고 욕실별 샤워, 욕실은 실별로 욕실은 되지만 취사는 안 되는 연면적 330 층수도 3층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가구는 3개층 이하로만 지어야 돼요. 다가구 바닥 면적 610 이하고 세대수 19세대. 일정 건생은 우리 다 외울 수 있잖아요. 동네 한 바퀴 삥 돌고 일정 건생, 이정 건생 섞으면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돌팔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적골원 좀 뭐 다 일종. 자, 치과병원은 용도가 치과병원, 의료시설, 한방병원은, 동물병원은요, 이정건생, 한의원은 일정건생. 아, 이거 많이 좋아졌어요. 130번이 대지는 워낙이 한 개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때 한 개의 필지는 대장에 등록해야지. 대장에 등록할 때 무슨 법에 따라서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장에 등록된 한 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되는데 예외로 2 이상의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이용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만을 하나의 대지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지금은 2 이상의 필지잖아요. 나중에 얘를 하나의 필지로 뭐 할 것을 조건,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할 때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는 하나의 대지로 될 수 있다. 필지는 여러 개지만 나중에 허가부터 해주면 건물 다 짓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하나를 합치겠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허가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 합치기 전에는 이 건물의 대지는 몇 개 필지? 3개 필지잖아요.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물 지을 수도 있다. 자, 얘는 공작물이잖아요. 꿀뚝, 장식탑, 기념탑 등등 몇 미터 넘어야 건축법상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다. 옹벽, 담장은 몇 미터요? 2미터. 광고판, 광고탑, 태양의 에너지 이용한 발전 설비 5미터. 꿀뚝, 장식탑 등등은 6미터. 기계식 주차장 나오면 외벽이 없는 8미터 이하인 것. 고가 수조 8미터 이상이 아니고 넘는 것. 그 다음 지하 대표 면적 30제곱미터 넘는 것들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설치하려면 축조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건축하면 몇 가지?
자, 이전까지 그러죠? 5가지인데 이전이 제일 중요한 거. 건축물, 지어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재축, 개축 구분할 수 있죠, 이제? 그럼요. 뭐, 애들은 내력벽을 정설하거나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얼마 이상으로 수리하고 변경할 때 대수는 맞잖아요. 자, 기둥도, 지붕틀도 정설 해체하거나 이때는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3개, 3개,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러니까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내력벽을 10제곱미터를 정설할 때 대수든 허가 받는다. 맞아, 틀려? 맞잖아요. 내력벽을 단순히 정설, 내력벽을 해체할 때는 대수든 허가 받으란 말이에요.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얼마 이상 할 때만? 30 이상. 그런 것들 틀리는 것, 새로운 걸 들어와서 틀리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틀린 걸 못 볼 뿐이에요. 답을 137번 이거 동영 4주차에서 우르륵 틀린 거 그거 아니요? 답이 1번인데 옆에 자산 전문 선순간 틀린 사람이라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시군구에 가서 건축물 대장 기준행에 변경 신청하는 거 그죠? 같은 군에 있으는 29개 저거들끼리 변경은 대장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맞잖아요. 이걸 없나? 9개 시설군이 없네. 그 워낙 기본이기 때문에 자산, 전문, 용교, 건축 그 밖에 밑에서 위로 가면 허가, 위에서 밑으로 가면 신고. 같은 군끼리 변경은 허가 신고 안 하고 대장 변경 신청. 29개 세부 용도끼리 변경은 대장 변경 신청할 필요도 없다.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의 경우에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건축사 설계에 의한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때는 500 이상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일 때만. 요게 건축법 전면 적용 지역, 도시지역 그러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요. 그러면 동업지역이면 섬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한다. 그러면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지정 안 된 농림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6개 규정. 도로 관련된 거 2개, 건축성 관련된 거 2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 지정 폐지 변경하는 것, 건축선 지정, 건축선 제한받는 것, 그 다음 2가지. 방화지구 제한받는 것, 대지 분할 제한받는 것. 이 6개 규정은 전면 적용지기 아닌 시골에서는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140번. 이 지문은 뭔가 광채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부처님 뒷면처럼. 제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래서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허가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애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쟤들 두 놈은. 그러니까 만약에 특별시, 우리 기출문제 보면 알지만 특별시는 케이스 문제 안 나오잖아요. 너무 뛰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돼. A 광역시, B 구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죠? 이 지문이 국토법에서 나오는 순간 얘는 죽여놔야 돼요. 그러죠? 얘 가면 다 틀려요. 국토법은 구청장 절대 안 나와요. 건축법에 가는 순간 얘를 죽여놔야 돼. 야, 또 주택법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업객승인. 그러죠? 환장하네. 그러던 그것도 있잖아요. 환장하네 하는 거. 그리고 못 들어봤어요? 공법 때문에 환장하네. 그런 그 광고도 나오던데요. 못 들어봤구만요. 우리 집은 이상한 외제 텔레비라 그런 것도 나와요. 환장하네. 자, A광역시 B구에서 건물 지어. 누구한테 가봐야 돼요? 의호가 한다니까. 그죠? 이거 이제
도청에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아닌 곳이다. 얘들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A 도 이런 말은 나온 적 없어요. 그림이 안 나와. 얘가 딱 그림이 있다. A 광역시 A 도에서 뭐가 뭔지 모른다는 학생이 도 한 글자이기 때문에 세 글자잖아요. A 광역시 B 구에서 나오면 사전 결정 허가 대상인지 사전 결정 신청 누구한테? 구청장한테. 건축 허가 신청 구청한테. 용도 변경 허가 신고도 구청장한테. 구청에 가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런데 이게 지금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이 허가하는 경우도 있죠. 광역시나 특별시 안에서라도 몇 층 이상이면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물일 때만 이때 얘들한테 가는 거예요. 9층에 안 가고 10만 이상인 건물이라도 공장, 창고는 굳이 이 높은 사람한테 안 가도 된다. 구청장한테만 가면 된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이해보다 더 중요한 이거. 허가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거 있지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이 높은 사람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거나 누가 요청 들어와서 국방, 문화재, 환경보전 등 이런 것 때문에 인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얘들은 누굴 제한할까요? 허가권자에, 그러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한테 가서 허가권자 너 허가하지 말라고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장한테 허가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지. 허가권자 다 포함해서 직접 제한할 수도 있지만 누가 요청하면 야가 교육감 요청으로 바꿔서 낸 적 있잖아요. 자, 그럼 환경부 장관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주무부 장관 있어요. 책 안 보고 이거 보고 하니까 훨 낫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훨 낫잖아요. 자, 허가하지 말라고 제한한단 말이에요. 몇 년간? 제한기가 몇 년? 2년이요? 연장은요? 그 토탈 3년이에요? 자, 그 다음 그것 좀 유의하고 답은 요 높은 사람, 그 다음 시도지사 있잖아요. 얘들은 누굴 제한하고? 노랗게 됐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허가권자 그러면 안 되죠. 특별시 광역시장은 이게 이 얘기예요. 두 놈은 야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도지사는 야들한테 허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허가나 착공 제한한다. 얘들이 얘를 제한했으면 장관 찾아가서 뭐 하라고? 보고받은 장관이 좀 심하다면 해제를 명할 수도 있다. 등장합니다. 제한기가 몇 년? 1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몇 년간 제한? 3년. 요거는 허가할 때 왜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는 거?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는 게 있어요. 시장 운수는 21층 이상 10만 이상 허가할 때. 공장 창고는 승인 안 받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요 자연환경 수질보호 나오죠. 요걸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를 위해 지정했을 때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이 들어가 줘야지. 이 중에 하나에 5개 중에 하나 건물 지을 때 허가해 줄 때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위락, 숙박, 아파트, 일반 음식, 고깃집 할 때 이거 있죠, 이거. 일반 업무시설. 이 중에 하나를 허가할 때 사전에 누구 만나서 도지사한테 해도 되겠냐라고 승인. 그 다음에 또 하나.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서 도지사 지정한 곳 있죠. 여기는 깔끔하게 위락, 숙박 둘 중에 하나 허가할 때 위락, 숙박은 공통이어의 여기는 3가지 더 추가된 거고. 목적이 다르다는 거 알아야지. 수질, 자연환경, 오폐수. 악어들 때문에. 악어들이 아파트 해로워요? 공동주택 여기 있잖아요. 악어들이 고깃집 해롭냐고. 너무 많이 먹을까봐 수입산 먹이면 돼요. 내 숭숭 안 뚫려요. 한우보다 훨씬 싸고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그러죠? 내가 가서 이제 미국산 고기 많이 사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학교 때 파티 그거 쓰게요. 그거 싸니까. 그래서 컨테이너 한 테이블 가져와가지고 그것만 구워 먹지 뭐. 그러죠? 야들야들한 걸로. 미국산 먹어봤어요? 아, 먹어봤군요. 그래서 자연환경 수질보호란 말하고 주거환경,
교육 환경이 둘 중에 하나로 언급되면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했을 때는 3층 또는 1000 이상의 5개 중에 하나 허가할 때 승인받고, 주거 교육 환경을 위해 지정했을 때는 3층 들어가면 안 돼요. 깔끔하게 그냥 위락, 숙박 둘 중에 하나를 허가할 때 도청에 승인받는 거예요. 도지사가 딱 지정했으니까. 자, 여기 지금 145번이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신고 대상이네요.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도시외직이네. 이런 데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 지을 때 신고 대상, 그 유명한 200, 3층 미만, 이게 그거요. 자, 신고 대상 나오면 이 중에 야가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까지. 바닥 면적 합계 80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딴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 증계, 재, 남은 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놈이요. 자, 도시 외 지역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 지을 때 신고만 하면 돼요. 그 다음 200, 3층 미만에 대한 건물에 대한 대수선, 단순 수선. 그 다음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을 할 때. 자, 기존 높이 몇 미터 이하 높일 때 신고 대상? 3미터. 표준설계도서는 뭐 언급 안 할 거니까. 공장 지을 때, 산업단지, 공업체, 공장 몇 층이야? 연면적 합계는 500 이하 공장 지을 때. 저 읍면시골의 농사용 축사는요? 작물재배사는? 온실은? 다 400입니다. 창고만 반토막 200 이하는 신고해요. 자, 신고 대상이면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 이력이 없어져요? 연장은? 허가 대상은 몇 년? 연장 1년. 뭔 놈의 지문이 해도 해도 나와요. 참, 나 진짜 얼어 죽을. 자, 147번에 가설 건축물 있지요. 자, 일단 머릿속에 흥행, 재해복구, 전람회, 공사용 이런 말 나오면 신고 대상이에요. 그거 말고 요거 시설 부지, 시설 예정지 있지요. 여기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요, 허가에? 허가 받는 거 알죠? 시설 예정지 안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입니다. 이때 요건 공구를 하지 말라고, 철근, 철골, 콘크리트를 하지 말라고, 존치기간이 3년 이내, 청수도 3층, 전기수도 가스 설치되면 안 된다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그는 바로 이놈이요. 허가 대상이요? 존치기간 3년, 신고 대상도 3년. 혹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끝나면 만료 며칠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할까요? 신고 대상은 7일. 이런 총기가.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고하에 연장 허가 신청하고,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이게 이놈. 이게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이렇게만 나오면 얘도 신고 대상. 얘는 존치기간 몇 년? 3년. 사전 결정이 있지요. 이제 카페에 글이 올라왔는데, 사전 결정 신청은 허가 대상만 하나요? 그러죠. 신고 대상을 신고서 접수만 하면 되거든요. 뭐 들라고 그 사전 결정 신청해요? 허가 대상만. 사전 결정 신청은 내가 이런 용도 규모를 여기다가 질 수 있냐 없냐 미리 알아보는 거죠. 누구한테 갈까요? 허가권자한테 가거든요. 허가권자한테. 허가 대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죠? 그런 교통영향평가 분석이라든가 환경성 검토 같이 신청한단 말이에요. 허가권자가 딱 체크해서 여기다가 이런 규모로 이런 용도를 지을 수 있다 통지가 오거든.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몇 년 내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 내 뭘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허가인데 작년인가 재작년 문제 착공 신고를 하지 않으면. 흉측한 놈들 많아요. 또 연필 잡으려고 뭘 신청 안 하면, 건축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은 없어집니다. 몇 년 내? 2년 내. 착공 신고 써먹어서 다시 안 나와요. 그럼 이번 어떻게 3년 또는 1년으로 낸단 말이에요. 2년입니다. 또는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도 틀려요? 사전결정 통지 받고 몇 년 내?
건축가가 신청해야 돼요. 자, 요게 이제 건축허가 받고 2년 된 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몇 년에 착수 안 하면? 연장 몇 년? 신고 대상은 1년 플러스 1년. 공장 이건 안 해도 뭐. 에이, 이런 거 뭐,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되죠? 뭐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 대지면, 이러면 안 돼요? 인접한 대지면보다 그러면 큰일 나요. 도로면. 우리 잘하는 거, 조경. 그죠? 대지가 얼마 이상? 대지? 연면적이 아니고, 조경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지요? 아는 것만 한번 해보세요. 녹지지요. 또, 연분부터, 연분, 그 다음, 축사, 가설 건축물. 막상 말하려니까 잘 안 되죠, 그게. 또, 그러지 말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부터 먼저 하고 중요도부터 먼저 지구단위 계획 지정되면 해야 되고요. 공장은 규모 얼마가 안 되는 공장 지을 때. 그럼 공장이 5천? 그럼 땅은? 다시. 그 공장 지을 땅이 얼마가 안 될 때? 5천. 공장 크기는? 안 되는 거 지을 때는 조경 안 돼요. 산업단지 조성할 때 마찬가지. 옥상 묻고 싶어요? 1500 미만의 물류시설. 조경 안 해도 돼요. 1500 단 가로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조경해야 되고, 옥상에다가 조경한 면적의 3분의 2만큼을 대지 조경한 걸로 인정한다. 50%가 아니고요. 그래서 3분의 2가 조경할 면적이 50% 넘어가면 50%까지만 인정. 그럼 조경 나오면 공개공지 나오겠죠. 이 조경하라는 거 이거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완화할 수 있어 없어요? 야, 완화되지. 공개공지도, 높이도, 일조를 위한 높이 제한도, 건폐율도, 용적률도, 주차장 설치 기준도. 그리고 아까 본 거 그거. 이게 조경 153번. 그렇지. 왜 공개공지 안 나오나 싶었어요. 종류부터 나오네.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5천 이상의 건축물 짓는 공개공지 확보하라 그러죠? 그럼 이제 앞에 거 맞춰봐야지. 이제 문화집회, 문종이, 아들이 문종이, 판매, 운수, 숙박, 딸내미, 판, 운, 수기, 나쁜 친구. 자, 판매 시설 중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이 중에 이런 것들 5천 이상일 때요. 어디다가 지을 때?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에 지을 때. 오케이? 그러면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긴 의자 파고를 설치한다. 그러면 뭘 완화해주고? 건폐를 완화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폐를 완화하면 골치 아파진다니까요. 용적률 또는 높이 제한을 1.220%만큼 완화해 줄 수 있다. 오케이? 지문 하나만 나와도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해놔야 돼요. 그러면 154번이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이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 및 예정도로도 포함하죠. 거기 2m 이상 접하라고. 근데 연면적 합계 2천 이상, 2천이죠? 자, 공장은 얼마 이상? 3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얼마 이상? 이상 너비 도로에 4m 이상을 뭐 하라고? 접하라. 중요합니다, 이거. 자, 얘 빼면, 자, 연면적 합계 얼마 이상 지을 때 2천 이상 건물 지을 땅은 6m 이상 너비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공장 지을 때는 3천 이상 지을 때면 그렇게 하면 되고. 소요너비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인 경우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자, 지문이 중심선으로부터 나오지. 그럼 소요너비 얼마만큼? 수평거리 후퇴한 선이 건축선 되는 거예요. 이때는 후퇴된 부분은 대지면적 포함하고 제외하고. 만약에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을 때
반대편에 하천, 철도, 선로부지가 있으면 도로가 미달하면 도로와 하천의 경계로부터 나오면서요 너비만큼 수평거리 안성이다.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후퇴된 부분은 대지면积 포함하지 않는다. 강제로 지정하는 건축선 있죠. 시장, 운수,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적에서 몇 미터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때 2m 들어가라, 3m 들어가라 할 때 후퇴된 부분은 대지면積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모퉁이에 대지 있는 경우 있죠. 그 뭐 저 4332, 6846 그런 거 그럴 때 일정한 이 부분은 대지를 이용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후퇴된 부분은 대지면積포함하고 제외하고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예. 대지면積포함하지 않는다.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 제한, 가각전제, 그러죠? 뭐 이거 뭐 몇 미터 들어가 이거 그림 주는 문제 나오면요 무조건 직각이거든요. 직각밖에 못 내. 80도, 120도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나온다 그랬잖아요. 직각 주니까 90도란 얘기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2m 들어가는겨. 이거는 그래야 요 부분 2m 이미 들어갔죠. 점 찍어서 연결한 건축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면적 얼마요? 2제곱미터 빼면 전체 면적에 대지 면적 나오는겨? 그러죠? 2m, 2m 하면 요 4제곱미터 아니요? 딱 반 빼야 되니까 2제곱미터 빼야 3m 들어가면 4.5가 나오니까. 그죠? 지금 요게 일조권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층수 몇 층이야? 높이 2층 이하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엘리베이터 설치 층수 몇 층? 6층 이상 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2층 이상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 있죠? 에서는 모든 건물 지을 때 정북 방향으로부터의 일조권 높이 제한 적용하죠. 9m 이하 건물 지을 때는 얼마 띄우고 1.5가 뭐예요? 다음에 1.5 배죠. 1.5m 띄어야 돼. 9m 초과하는 걸 찍고 싶으면 높이에 띄는 거고. 여러분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 지을 때 일조권 적용해야 하네요. 주거지역 안에서는 적용해야 하네요. 그것이 지금 가만히 봐. 하는 순간 덜 된 거예요, 공부가. 전용주거, 일반주거 있지요. 외의 땅에서는 공동주택 지을 때만 일조권 적용하니까 준공업이든 준주거든 아파트는 일조권 적용해야지. 그런데 공동주택도 중심 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 적용 안 한다니까요. 중1 제외. 왜 인접대지부 띄는 간격 2배, 4배 이런 거 있잖아요. 돈과 동 사이 띄는 거 아파트 막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한 거. 자, 다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 나오면 어떤 건축물이든 일조권 적용 받아요. 이게 이제 정북 방향 여러분 띄는 거. 그 외 건물은 공동주택만 일조권 적용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럼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여기 일반주거 아파트 지을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 그 정북 방향도 제한받고 자체 동별 제한도 같이 받는다니까. 전용 일반주거 외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그거 있잖아요. 그것만 적용한다니.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하고 기숙사? 기숙사는 공동주택이어요? 아니어요? 누가 아니래요? 이게 주택법이요? 저 봐봐봐. 건축법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라도 일조권 적용하지 않는다. 일조권 관계없어요. 용량 초과인가 봐요. 자, 허리 한번 펴봐봐요. 그리고요, 시험장 가기 전에 공법 같은 과목에서는요, 하루에 5시간 눈 깜짝할 사이에 한번 달려봐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5시간 앉아서 시험 공부, 문제 풀 때 3시간 정도는 까딱없다 가는 거예요. 지금 1차 100분 보죠, 100분. 100분이면 1시간 반 아니요? 그래서 2차 150분 보잖아요.
1시간 120분. 그러니까 100분이면 1시간, 아니 1시간 60분. 2시간 120분이니까 1시간 반 좀 넘네요. 그래서 2차 1과목이 80문제잖아요. 또 그것도 100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뭐 100분 주니까 거의 2시간 가깝네요. 그 다음에 50분 보고, 그러니까 한 4시간 보잖아요? 4시간 정도 보니까 5시간 수업을 해야, 수업보다는 쉽구만, 이래 되는 거예요. 수업 들을 때 좋은데 문제 풀면서 좋은 사람도 있어요. 시험장 가서 햇빛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작년에. 우황청심만 2개 먹는 바람에. 과도하게 안정돼가지고. 시험 폴다가 졸았대요. 우리 있었잖아요. 다 있다니까. 창문가에 앉으면 좋은 거예요. 따뜻하게. 문제 이제 2차 시험 볼 때가 따뜻해가지고 그냥 잠이 쏙 옵니다. 이렇게 문제 풀다가 잠깐만 좀 딴 거 풀다가 이렇게 뭐 계속 자면 큰일 나네. 조금 자서 다행이지.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 나오면 모든 건축물 일조권 다 받아요. 이때는 무슨 방향? 정북 방향으로부터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뛰는 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외에서는 공동주택만 일조권 적용해요. 공동주택도 기술사는 관계 없다. 공동주택이라도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일조권 관계 없다. 지하층 이거 뭐. 자, 지하층은 문제는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할 때 하고 층수 산정할 때 지하층 넣어요, 빼요? 그러지, 빼죠? 단순 연면적에는 포함한다는 거. 요거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거 다락 아니에요. 이와 유사한 건축물 옥상 부분 있지요.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평, 투영 면적, 요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 얼마 이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옥탑 등 면적이 옥탑 요게 해당 건물의 층수에 포함되려면 요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요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 산정하고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본다는 이런 질문 자주 나와요. 주택법 국민 시간 다 돼가는데 얘하고 농지법하고 찌라셔야 되는데 이제 한 번만 쉬었다 가요. 10분만 쉬었다 가요. 충분히 딱 장막이 바뀌었으니까.